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쭉 발표했는데 제일 핵심이 뭐가 될까요, 저기서? 일본에 대한 상당히 강한 결의와 성토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즉시 철회하라. 즉시 처리하라. 예, 이게 세계 호혜적인 상호간의 경제 질서하고 또 동북아 안보에 심대한 훼손을 끼칠 수 있다. 예. 강력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여야 5당은 대통령과 장관 충분히 얘기하고 확실하게 함께 해 나가자고 단합한 것만은 분명히 나타나는 것 이 같습니다. 부분을 그래서 오늘 서로가 결의한 것만 일단 공동으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변상욱 앵커가 갑자기 끝났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머지 여러 가지 여야가 갈린 사안들에 관해서 충분히 논의했을 것인데 예. 그걸 가지고 분위기를 조금 분산시키느니 예. 아마 아하. 특히 일본의 지금 이제 통상 규제하고 관련된 이 문제만 집중적으로 국민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자 예.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일단 5당의 수석 대변인들이 공동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모두 발언 얘기 나왔을 때는 일본의 경제 보복은 철회돼야 된다고 하는 데는 같이 의견을 하지만 예. 뭔가 그 해법에 대해서는 결이 서로 달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를 국민들 앞에 쭉 설명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단합된 어떤 마음가짐, 그다음에 합의된 결의사항 요거만 탁탁탁 요점만 하겠다는 얘기군요. 네, 일본 관련된 약간의 결의 차이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경우는 외교적인 노력을 상당히 강조하는 쪽이었다면 예.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에 발표했다시피 상당히 강한 경고 메시지와 더불어 강한 대처를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에 발표한 노력에 구체적인 방안은 들어있지 않지만은 적극적인 외교적인 노력을 하기로 촉구했다. 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 포함된 걸 보면은 서로의 가능성을 좀 담은 상태에서 예. 오늘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 뉴이저 가족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너무 한마디씩 하고 금방 끝났기 때문에 제가 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일단 고민정 대변인과 여야 대변인들이 나와서 이제 한마디씩 각 항씩 하나씩 발표를 한 내용이고요. 첫째는 일본의 수출 규제는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경제 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셋째,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일본의 경제 보복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외교적인 노력이라는 수사를 붙였습니다. 예, 외교적 노력이란 수단이라는 단서도 붙었고요. 일본 경제 보복 대응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거는 이제 정치권에서의 협력을 말하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강화를 위해서 우리의 경쟁력 그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대강의 정리가 되고요. 이 발표 보시면서 뉴이저 가족 여러분들도 의견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샵 0945번에 유료 문자 열어놨고요. 유튜브 팟빵 댓글도 가능합니다. 자, 원장님, 이 중에서 일단은 뭐 해법에 대해서 온도차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예. 이제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변인들의 발표에서는 자세히는 보도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해법 관련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외교적인 노력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가기 전에 기자회견에 했던 내용을 오늘 보니까 모두 발언해서 그대로 하더라고요. 예. 예컨대 미국의 특사를 보내야 한다는 얘기. 지난번에 그 한일 정상회담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예. 오늘 모두 발언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얘기했단 말이죠. 예. 원장님 저희가 예. 그 모두 각각의 대표들의 모두 발언을 저희가 그 준비를 했거든요. 예. 혹시 듣고 말씀하셔도 그거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예. 그러면 황교안 대표의 말부터 한번 듣고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입니다. 조속히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해서 양국 정상이 마주 앉으셔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이나 공무원들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거 가지고서는 많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려우시더라도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외교 라인 누구도 일본 경제 보복을 예측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문제가 발생한 뒤에도 허둥지둥 대책을 제대로 잘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대통령께서 외교 안보 라인 엄중히 문책하고 곧바로 경질하는 것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일 정상회담 빨리 하자. 네. 뭐 일본이 하겠다고 그러면 뭐 우리가 거절할 리는 없는 건데 예.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그 외교부 당직자들이 갔을 때 얼마나 그 홀대했습니까? 예, 뭐 서로 만나는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낮추게 됐었고요. 예. 그리고 그 바로 직전에 G20 회의에서 한일 간의 만나자고 정상 했는데. 간에 예. 만나지도 못했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일본이 과연 응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겠고, 또 다음에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나서 푸는 이른바 톱다운 방식도 있지만은 예. 톱다운 방식을 하더라도 사전에 뭔가 주고받을 것을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그만큼 뭔가 서로 간에 협상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게 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 이제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하면 그 전에 수석 대표며 실무 대표들이 얼마나 많이 만나서 예. 뭐 우리 위 어른들이 만나면 대체 뭘 얘기해서 뭘 풀어가야 될까를 다 조율한 다음에 만나야 되는 건데 바로 어떻게든 빨리 만나보게 하자라고 하는 건데 뭐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점에서는 최근에 오히려 정부 여당 쪽에서 상당히 강한 입장을 계속 에스컬레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단어를 쓰는가 봤습니다. 무슨 예. 얘기냐면요. 그 민주당에서는 경제 보복을 경제 침략으로 어제 이제 바꿨단 말이에요. 예. 용어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상으로 썼던 보복이라는 용어를 쓸지 아니면 그걸 침략으로 쓸지 봤는데 예. 둘 다 쓰지를 않고 그냥 아, 이제 예. 제한 조치, 규제 뭐 이런 용어를 썼던데요. 그 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황교안 대표가 또 우리 내부의 그 외교 라인에 외교 안보 라인의 문책을 요구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건 혹시 여지를 남기는 뭔가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오늘 발표에서 일본을 향한 메시지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예. 국내 정치 논란을 부각시키면 안 돼서 혹시 안 했을지 예. 아니면 아예 서로 간 이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못했을지 좀 뒤로 들어봐야 알겠습니다. 네. 맨 처음에는 문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뭐 기회가 되면 제가 빨리 바꾸시오라는 예, 예. 경질 얘기를 꺼내요. 예, 경질 얘기했는데 이게 또 뭐하고 관련되냐면요. 지금 내일 하루 남았지 않습니까? 국회 예. 본회의가.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뭔가 던지는 게 있다면은 하루 남은 마지막 날 추경도 처리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없다면은 내일 열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버릴 소지도 있어서 예. 과연 내부적으로 논의가 됐는데 하나에 집중하기 위해서 발표를 안 한 건지 서로가 접근을 못했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한 건지 조금 두고 봐야겠습니다. 예, 네. 지금 뭐 원장님께서 뭐 하나의 목표에 집중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추경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네.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이 급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일본 대응을 위해서 추경 처리를 국회에서 해줘야 된다라고 호소를 했는데 이 입장 듣고 나서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지금 뭐 가장 시급하고 뭐 이렇게 중요한 일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서 당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더 크게는 지금의 한일 간의 갈등을 조기에 이렇게 해소하고 양국 간의 우호 협력 관계를 회복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함께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경제 대책으로서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은 역시 추가 경정 예산을 좀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대통령으로서는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절차들을 밟아 나가야 되는데 제일 급한 추경부터 일단 붙잡혀 있으니까 그것부터 네. 풀어달라는 이제 호소군요. 네, 바로 구체적으로 두 개를 압축시켰습니다. 앞서 네. 얘기 나왔던 일본의 문제에 대한 대응, 네. 또 하나는 추경, 이게 급하다. 그동안엔 추경을 얘기할 때 재해 재난제 추경이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대응 예산이 포함된 바로 추경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추경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한국당하고 서로 이제 생각이 달랐지 않습니까? 한국당은 결국은 국방부 장관 관련 문제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 또 않나 그게 했다. 걸려있군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해임을 통한 방식은 이미 끝이 났죠. 왜냐하면 그거는 24시간 지나야 표결할 수 있는데 예. 그러려면 오늘 열렸어야 되는데 네. 오늘 지나갔으니까 일단 6월 임시국회 내일 마지막인데요. 예. 해법으로 어떻게 했을지 내부적으로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는 쪽으로 대통령이 속으로 약속을 했던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나온 국정조사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했을지
만약 그것도 아니라면 일단은 6월 국회에서는 답이 없이 끝나고 예. 7월 국회가 어떻게 되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정경도 국방부 장관 해임에 대한 문제를 좀 언급해 주셨는데 네. 정동영 대표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추경과 정경국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뭐 맞바꾸자라고 좀 제안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녹취가 준비돼 있어서요. 한번 들어보고 가보겠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일 경제보복 규탄 철회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 뜻이 살아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일 추경안을 처리하고 대일 규탄 결의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양보해야 합니다. 뭘 양보해야 되느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보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결정에 맡겨야 합니다. 이걸 봉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열고 대일 규탄 결의안을 처리하고 그리고 추경안을 처리하는 이런 상생의 정치를 합리의 정치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워낙 큰 것들이 남아 있는데 뭐 읍참마속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한 팔 잘라내는 것쯤은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중재안 같기도 한데 말이죠. 네, 정동영 대표는 그동안에 저런 자리에 있어봤기 때문에 상당히 큰 대목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일단 내일 두 가지는 해야 된다. 추경 통과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하나는 대일 여야당을 포함한 정당들이 대일 결의안을 하는 거. 예. 애초에 하기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동안에 본회의가 잡혀서 못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당이라든가 다른 바른미래당이 요구해왔던 정경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4시간을 진화해서 표결에 붙일 수 있는 절차는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예. 방법은 국정조사 7월 국회 다시 해서 국정조사를 약속을 하든지 예. 아니면 대통령이 이번에 또 몇 명 동시에 내각을 교체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도 아니면 확실하게 책임 문책성 교체하겠다는 걸 약속을 하든지 해달라는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예. 분명한 약속을 할 수는 없지만 곧 개각이 있으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정도의 어떤 간접적인 표현이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랬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대일 성토 결의안 내용에 예. 끼어넣을 필요는 없지 않았지 예.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굳이 합니다. 그럴 필요는 예. 없었지 예. 않을까. 예. 대일 성토 결의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이해찬 대표가 이제 경제 보복을 넘어서 경제 침략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부분도 짚어주셨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해찬 대표가 얘기를 했던 게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라는 제안이었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가 녹취 준비했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가장 시급하게 논의해서 초당적 합의를 이뤄야 할 사안은 일본의 경제 침략 문제입니다. 이 경제 전쟁이 제가 보기에는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건너야 할 강이고 넘어야 할 산입니다. 저희 당은 일본 경제 침략 대책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국회에도 그 5당이 합쳐서 국회에도 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을 하고 아까 정동영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대충 보니까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은 오래 갈 거 각오하고 한번 초당적으로 뭉쳐서 한번 세게 한번 붙어보자라는 쪽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한국당이나 이쪽은 빨리 특사 보내고 정상회담해서 외교적으로 빨리 풀자 이런 쪽인 것 같고 그렇군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감정에만 호소할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능한 외교적인 전략을 써야 한다. 뭐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적절히 조화시켜야 될 것인데 예. 어느 부분에서는 외교적인 전략하고 강하게 맞대우는 것하고 약간 상충되는 소지도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역할 분담을 잘한다면은 아하. 한편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역할 그래서 분담을 예, 예.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 지금 비상협력기구라고 아까 대변인들 발표에서 나왔던 그 단어는 지금 이 내용하고 이제 묶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침략이라는 단어를 바꿨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에 특위 앞에다 이제 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에 있었는데 어제 당 지도부 회의를 거쳐가지고 침략으로 바꿨는데 예. 국회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얘기한 민관 합해서 같이 공동 대책일 범대책위를 구성했을 때도 침략이라는 단어를 쓸 것인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침략이라는 단어를 규정하면은 나머지 과제는 격퇴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협상과 타협이라든가 외교적인 전략이 포함돼서 집권 여당은 강하게 맞부딪히는 용어를 쓸 수 있지만은 예.
나머지 이제 범정부 또 이제 여러 가지 구성했을 때는 어떤 용어를 쓸 것인가 그것도 대응하는 양식과 맞물려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군사적인 문제에서 터진 게 아니고 경제적인 무역상의 문제에서 일단은 터져 있는 거니까 침략 이렇게 규정하고 그냥 다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대신 이제 그걸 주장한 최재성 특위위원장 등은 아마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고 또 예. 한쪽에서는 봐라 우리 여론도 지금 이게 보통이 아니다라고 예. 하면서 어떤 외교적인 해법을 구사해보고 이렇게 그 점에서 보자면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강대강으로 가는 것 같았었는데 예. 조금 이제 다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경제 담당 부처에서는 일본과 뭔가 유연성을 가지고 좀 접근하는 분도 필요 있어 보인다 하고요. 예.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또는 한편 일본에서 내부적으로 걱정하는 것도 있고요. 역시 또 한편으로는 일본 내부에 현만 분위기를 아베가 좀 부추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예. 다른 한편은 BTS가 최근 공연에서 뭐 21만 명이 오는 이런 호응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이런 장점을 살리는 분위기로 같이 이게 역할 분담을 하면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동원 전략이 있을 겁니다. 예, 그 뭐 일본에 접근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아까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도 뭔가 그 제안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를 제안하신 것 같은데요. 역시나 모두 발언에서 나온 발언이긴 한데 예. 손학규 대표의 말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경제 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 정부는 일본이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도덕성이 높은 자가 대승적 양보를 먼저 할 때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한일 간의 경제 보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해 주십시오. 전문성과 권위가 있는 특사를 파견하여 현안 해결의 물꼬를 터 주십시오. 이낙연 총리 같은 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예. 아마 이낙연 총리가 일본에서 이제 근무했던 적이 있죠. 네, 특파원을 특파원으로. 했었죠. 예. 그러니까 일본 통이고 일본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잘 아는 고위직의 한 사람으로서 예. 이낙연 총리를 보내자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또 상황에 대한 상당히 세련된 인식을 또 가지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 이낙연 총리가. 개인적으로는 지금 아베가 총리가 되기 전에 예. 우리나라에서 대작도 하고 있대 그랬던 관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예. 국제적으로도 지금 트럼프 못지않게 상당히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다라고 아베에 대한 평가가 있어서 그런 개인적인 인연이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정부에 지금 뭘 맡고 있는 분 중에서 이낙연 총리가 일본의 전문가이다가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아닌가 그것은 여러 사람이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얘기만 나왔었는데 예. 사실 보니까 오늘 보도에 따르면은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도 이낙연 총리가 가면은 하나의 좀 방법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이제 청와대 5당 대표 회동을 좀 전해드리면서 뉴이저 가족들의 의견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견들이 들어와서 잠시 소개를 좀 해고 넘어가겠습니다. 1029님께서 청와대 여야 영수회담 모처럼 보기 좋다. 이번 기회에 손해가 있더라도 확실한 우리의 위상을 일본에 꼭 보여주자라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셨고요. 5905님, 일본 보복 대응에 초당적 협력하겠다는 합의에 한국당이 참석한 건 창당 이래 가장 잘한 당 활동입니다. 자유한국당 격려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유튜브에서 QP님께서는 지금 경제보복 대책이 뭔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런 경제보복 대책을 논의하자고 마련한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정부와 이제 정치권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예.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만남이었으니까 뭐 세세한 내용들을 이제 행정부나 여기저기서 만들어 오면 그걸 초당적으로 밀어주자 이런 이제 합의가 중요한 거겠죠. 예, 정동영 대표가 오늘 자리에 의미를 뭐라고 했느냐면은 사실상 이게 외교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힘을 실어주는 자리다라고 예. 했습니다. 그건 이제 국민적인 의견을 모았다는 점에서 대외적인 여론과 협상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거고요. 예. 그동안에 할 수 있는 대개의 대책 방향은 좀 많이 제시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일본 대응책 관련해 가지고 일본 의존도를 줄이자라는 얘기는 예. 우리 그 수입처를 다변화시키자 이런 얘기인데 이것하고 뭐 소재 관련해서 우리도 국산 강화하는 뭐 이런 거 있는데 예. 이제 여기에 대해서 현실성을 얘기하는 분들은
단기간에 가능하겠느냐 여러 가지 변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무엇보다도 이게 일본 내부의 여론을 조금 국제 한일 관계라든가 동북아 질서라든가 세계 질서에서 좀 정확하게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압력 못지않게 아베가 내부적인 여론을 겨냥하는 행보라면은 일본 내부의 여론의 행보도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마 그 부분은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주로 네.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아베의 시대착오적인 발상 아니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건 한국을 안보 파트너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이냐 뭐냐? 예. 네. 그렇다면 우리도 군사 관련 안보 관련 협정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마 여기까지 얘기를 한 것 예, 같습니다. 군사정보 보호 협정 폐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양쪽이 협정을 맺은 겁니다만은 그 필요성은 일본이 필요해서 우리한테 요청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그것이 많은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만은 일본이 필요해서 맞는 그런 협정도 그렇다면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것인데 그러나 그런 협정 관련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도 폐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예. 서로의 관계는 유지해야 되는 방향이겠죠.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은 양국 간에 맺은 거지만 한편으로는 한미일 3국 간의 여러 가지 정보 채널을 통해서 맺은 것이기 때문에 예. 아마 한미일 3국 동맹하고도 관련해서도 정비될 사안이어서 일단 문제는 제기할 수 있지만은 최종 정비 과정은 서로 간에 뭔가 논의가 필요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만우 원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